그렇군요. 여전히 판결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 이 계획을 이 범행을 모의한 이 B씨한테는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여성을 행세했고 성폭행을 유도했고 범행 장면까지 찾아가서 봤던 B씨 그리고 성폭행을 실행한 A씨 두 사람의 주장이 약간 어긋납니다. 그렇습니다. B씨는요.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 아이 시킨다고 다 하냐? 라고 말했고요. 무죄가 선고된 성폭행을 실행한 남성은 속았다. 범행 의도는 없었다. 라고 했는데 법원은 범행을 계획한 B씨에게 징역 13년 그리고 성폭행을 한 A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를 제출했군요. 그렇습니다. 판결했군요. B씨의 경우에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는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입니다. 이것도 지난 2020년 5월에 개정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권고 형량이 5에서 8년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등 가중 요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6에서 9년 정도가 권고되는 이 현행 양형기준위원회 양형기준에 비춰보면 징역 13년 선고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B씨의 행위의 재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성폭행의 전범을 인정하지 않은 것, A씨에게 형사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변호사님. 네.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형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놓으면 결과만 놓고 보면 네. 이 A라는 남성 아무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해당 여성을 성폭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뒤늦게 성폭행할 상황극을 한다라는 이 B씨의 범죄에 속았다는 거지만 네. 그 과정에서 여성이 항의를 하고 반항을 했는데 네.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진짜? 그래서 선뜻 납득을 하기가 어렵죠. 아마 검찰도 납득을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 A씨에 대해서는 정범, B씨에 대해서는 교사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심리를 해보니 이 A씨의 경우에는 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B씨를 간접 정범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으니까 공소사실을 변경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검사도 납득을 못하고 공소장 변경 요구를 거부합니다. 예. 그랬더니 재판부가 직권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B씨에게 간접 정범을 인정하게 됐는데 당연히 검찰은 A씨, B씨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 의사를 내비치고 있죠. 그렇군요. 선뜻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B씨도 항소를 할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교사범에 대해서 간접 정범을 판단했으니 나는 교사범에 대해서만 방어를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부가 간접 정범으로 판단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검사는 A씨, B씨 모두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심, 3심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승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